이슈 분석 226억 유상증자 완료.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 아이진이 최근 2025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226억 원의 자금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 1,397원으로 당초 목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실패는 면했습니다. 이 자금은 자본 잠식 위험을 해소하고 mRNA 대상포진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을 이어갈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기간의 단기 수익 사업, 보툴리눔 톡신 비임상 실험 서비스 등 추진을 명시하며 돈 버는 바이오로의 체질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생명줄이라고 하지만 주주들에게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이미 주가는 수년 전 대비 처참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발행가 1,397원의 신주가 대거 물량 1,620만 주로 쏟아지면 오버행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은 가중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현금이 약 29억 원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유증이라 혁신을 위한 투자가 아닌 빚 갚기 및 급여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D 경쟁력 mRNA 플랫폼. 아직 유효한가? 아이진은 단순히 코로나 백신 하나에 매달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질병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이진의 핵심은 양이온성 리포점 기반의 전달체 기술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LNP 방식보다 상온 보관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죠. 현재 임상 일상을 마친 대상포진 백신 EGHG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프리미엄 백신입니다. 이번 자금이 투입되면 해외 임상 이상 진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mRNA 기술은 이미 모더나와 파이저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아이진이 타겟하는 대상포진 백신 시장 역시 GSK의 싱그릭스라는 강력한 표준 치료제가 버티고 있죠. 아이진의 연간 에비타의 EBITDA 손실은 약 500만 달러, 하나 약 70억 원 이상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226억 원도 임상 한두 번이면 사라질 금액입니다. 에로우 기술 수출라는 확실한 성과 없이 플랫폼의 잠재력만으로 버티기엔 글로벌 빅파마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전략적 피벗 단기 수익 사업과 경영권 안정화. 경영진도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증자금의 일부를 톡신 제제 비임상 서비스 등 단기 수익 모델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신약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창출해 R&D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유증 성공으로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면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 우려도 당분간 사라집니다. 바이오 기업이 톡신 실험 서비스 같은 단기 사업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낼지 의문입니다. 이는 본업인 신약 개발의 집중도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그동안 아이진은 여러 차례 자금 조달을 했지만 주주들이 기대하는 빅딜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사업이라는 카드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닌 입금된 계약서를 원합니다. 최종 결론, 향후 관전 포인트. 데이터의 반전을 기다려라. 유증으로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이제 2026년 초에 나올 대상포진 백신의 중간 데이터나 정부 지원금 기반의 mRNA 성과가 주가 리레이팅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바닥권 주가에서 생존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현금 소진 속도를 감시하라. 226억 원이 언제 바닥날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도 유의미한 애로 소식이 없다면 또다시 자금 조달의 굴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유증으로 발행된 신규 상장 물량 12월 22일 예정의 충격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청하신 3가지 핵심 포인트, 백신 비교, 지분 구조, 신규 사업을 바탕으로 아이진, 이진의 투자 가치를 현미경 분석하는 심층 토론 스크립트를 작성해드립니다. 자, 226억 원의 실탄을 장전한 아이진. 이제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3가지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백신은 진짜 좋은가? 주인은 믿을 만한가? 돈은 어디서 벌 것인가? 입니다. 기술 비교, 아이진 EGHZ vs GSK, 싱그릭스. 대상포진 백신 시장의 절대 강자 싱그릭스와 아이진의 EGHG를 비교해보면 아이진의 잠재력이 보입니다. 효능, 임상 일상 데이터에 따르면 EGHG는 싱그릭스 대비 항체성 면역 반응과 세포성 면역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효과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차별점. 싱그릭스는 LNP 지질라 노입자 기반이라 전용 냉장 설비가 필수적이고 접종 후 근육통 등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반면 아이진은 양이온성 리포좀 기술을 써서 상온 보관이 가능한 동결 건조 제형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쟁력을 가집니다.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싱그릭스는 이미 97%라는 경이로운 예방률을 10년 넘는 장기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아이진이 시장을 뺏어오려면 더 편하다는 것 외에 더 안전하다는 확신을 임상 이상에서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싱그릭스가 이미 전 세계 점유율을 장악한 상태에서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영 분석 최대 주주 한국 BMI의 지배력과 진심. 이번 유상증자에서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최대 주주인 한국 BMI 코리아의 행보입니다. 지분율 확대. 한국 BMI는 이번 유증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하며 지분율을 기존 21.48%에서 23.18%로 끌어올렸습니다. 책임 경영. 2023년 말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단순 투자가 아닌 R&D 자금을 직접 수혈하며 아이진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한국 BMI는 이미 흑자를 내는 중견 제약사라 아이진의 부족한 현금 동원력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뒷배가 되었습니다. 지분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 초반대는 경영권 방어에 아주 여유로운 수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국 BMI가 아이진을 통해 얻으려는 실익이 신약 대박인지 아니면 아이진의 상장사 지위를 활용한 다른 목적이 있는지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최대 주주가 유증에 참여한 것은 호재지만 이것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모델 제조합 톡신과 비임상 서비스의 실체. 아이진이 내세운 단기 수익 사업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제조합 보툴리눔 톡신. 기존 균주 배양 방식이 아닌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톡신을 만듭니다. 이는 균주 출처 논란에서 자유롭고 생산 효율이 높습니다. 2027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비임상 서비스. 톡신 제제 개발 과정에서 쌓은 분석 기술을 타사의 비임상 실험 대행 서비스로 제공해 즉각적인 매출을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톡신 시장이 2025년 기준 약 120억 달러, 16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인 만큼 이 틈새 시장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현금 흐름만 만들어도 아이진의 재무 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톡신 시장은 이미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 강자들이 꽉 잡고 있는 레드오션입니다. 제조합이라는 기술이 새롭긴 하지만 실제 미용 시장에서 선택받으려면 임상 데이터와 영업망이 필수입니다. 비임상 서비스 역시 수익성은 높을지 몰라도 아이진의 거대한 R&D 비용을 감당하기엔 엄발의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업인 mRNA 백신에서의 성과가 없다면 이러한 부업은 결국 주가 방어용 수단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진은 실탄 226억은 채웠고 주인 한국 BMI은 명확해졌으며 새로운 먹거리 톡신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2026년 상반기까지 눈에 보이는 매출이나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숫자로 찍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뿐 최종 투자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이 꾸준히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